안녕하세요. 저는 윌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했고요. 4학년이었던 2014년 3월부터 변리사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대략 만 9년 정도 공부한 끝에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년 동안에 1차 시험을 5번을 받고 2차 시험은 6번을 봤는데요.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하면 2번의 2차 시험 기회가 주어져요. 제 경우에는 한 번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2차 시험 2번을 치르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1차 시험을 2번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2번 떨어지고 다시 마지막 1차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2차 시험 2번을 치른 끝에 마지막 6번째 2차 시험에서 합격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떠올리면은 좀 울컥하는 기분도 들고 가족들도 이거 진짜 그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마침내 합격 소식을 받았을 때는 그냥 손발이 벌벌 떨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하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합격이다 합격이다 하면서 진짜 오열을 하면서 짐승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9년 동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합격을 반복했던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지피지기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기려면 지피지기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시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싶으면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맞고, 그러려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2단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보면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나는 이 시험에서 수석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처음에 풀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가장 그 과목에 제일 두꺼운 책, 제일 양 많은 강의 선택을 해서 열심히 듣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 까먹고, 당연히 어저께 했던 거 생각 안 나고, 오늘 열심히 해도 또 내일 되면 오늘 거 생각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좌절이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불합격을 지속하고 최종 합격 단계에서는 이 잘못들을 깨달았고 방법을 바꿨는데요. 다시 기출문제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2단원에서는 어차피 이 부분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기본서를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메인이 어디 있는지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좀 이렇게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기본서에서 중요한 뼈대를 잡은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를 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기가 안 됐다. 즉 요즘 말로는 우리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자신이 어느 정도 내가 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요. 사실 이 시험을 하기 전에는 좀 짧게 단타로 벼락치기를 통해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험들을 주로 많이 치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리사 시험을 입문을 하면서도 나는 그 벼락치기 할 때처럼 하루 15시간, 16시간씩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벼락치기 할 때는 하루 15시간, 16시간씩 한 2, 3일만 집중을 했어도 좋은 결과 얻어냈었으니까 변리사 시험도 한 1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15시간, 16시간씩 이렇게 꾸준히 하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큰 페인이었는데, 사실 사람인지라 15시간, 16시간을 1년 내내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과신했던 거죠. 제 자신을. 기존의 벼락치기성으로 하루 이틀 그냥 빡세게 했던 걸 1년 동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오판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너무 과하게 하루 15시간, 16시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 이틀하고 한 3일, 좀 많이 하면 3일 하고 하루 이틀 무너져 버리고 다시 정신 차려야 돼 이러고 또 한 2, 3일 하고 무너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전문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 번 봐주어야 하는 시험인데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또 하루 이틀 쉬어버리고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하루 이틀 쉬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몸은 계속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치는데 효율은 나지 않는 그런 식의 공부가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불합격한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와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자꾸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게 정말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꿰지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꾸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은 나 진작 합격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그냥 수년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후회를 하려고 후회해야지 이러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회 이런 것이 물밀듯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조차도 흘러오는 그 감정, 그 생각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눈앞에 있는 책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썼던 스케줄러 같은 거 다 펼쳐보면서 뭐 그날 후회했던 거 오늘 왜 똑바로 못했어 이런 거를 굳이 1년 뒤에 다시 열어보면서 이때 열심히 할 걸, 이때 열심히 했었으면 나 1년 전에 붙었는데 이렇게 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집중도 잘 안 되고 계속 옛날 생각만 반복하게 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나 올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공부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건 이거를 극복했기 때문이 가장 크거든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피지기,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또 시험의 경향 이걸 파악한 것도 정말 중요했지만 저는 시험의 합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기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무조건 붙을 수 있어. 이런 기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제가 떨어졌던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만 계속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거 이게 좀 해결이 되니까 확실히 합격하는데 진짜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저는 동생이 저한테 책을 줬어요. 그 데일 카네기의 그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고서잖아요. 제가 더 어렸을 때 그 책을 봤으면 왜 맞는 소리 한다 그냥 다 아는 소리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 시기에 그 책은 진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바이블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책상 한켠에 놔두고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이 다 제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어제로 향하는 생각의 철문을 닫고 내일로 향하는 생각의 철문도 닫고 오늘에 존재해라. 네가 뭐 고민하고 걱정하는 뭐 99%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가득 담긴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것들 적용해서 극복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쉬운 설명으로. 그래서 불안해지면은 그 책 펼쳐가지고 오늘에 집중해야 돼. 지나갔고 아직 오지 않았고 나는 오늘에 집중해야 돼. 이 생각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제 책을 가끔씩 펼쳐봐요.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책을. 아무 페이지 펼쳐보면 뜬금없는 위치에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생각이 과거로 미래로 튀려고 하는 저를 막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다가 아무 페이지에 지금, 집중, 뭐 현재, 오늘 이런 글자를 자꾸만 적어놨었거든요. 그게 제가 합격하던 해에 진짜 합격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불합격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저한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몰랐다입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나 하루도 안 쉬고 공부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공부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동차 합격하고 털고 나갈 수 있겠지? 사실 이런 안일한 마음을 먹었었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처음을 그렇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규칙적으로 쉰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도 안 쉬고 했는데도 떨어졌는데 하루 이틀 쉬면은 더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는 하루 이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고 그냥 휴대폰만 만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던 관성이 깨져서 월요일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말에도 공부를 안 해도 일단 도서관을 나가자 이런 생활이 좀 한 몇 년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일에 공부의 효율도 떨어지고 쉬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어요. 이러다가 좀 쉬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쉬어야겠는데 뭘로 쉬어야 되지를 잘못 잡은 거죠. 그게 이제 휴대폰을 주말에 이제 밤새 만지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이게 좀 오랫동안, 수년 동안 저를 정말 불합격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도파민 중독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도파민 중독에서 진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평일에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어떤 그 보상 심리,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30분만 뭐 재밌는 영상 보고 잘래. 이렇게 틀면 30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1시간, 2시간, 뭐 어떨 때는 막 밤새 보고 잠 안 자고 출근을 하는 그런 일도 생겼었고, 또는 평일은 겨우겨우 참았는데 그 참은 게 주말에 또 분출이 돼서 토, 일 내내 그냥 휴대폰만 만지는 거예요. 휴대폰만 만지고 월요일이 되면 뭔가 정신이 몽롱하면서 책을 봐도 글자가 안 들어오고 어저께 주말 내내 봤던 그 화면이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빠가 고등학교 때 당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당구를 열심히 할 때는 이 칠판에 당구 그 다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렇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휴대폰 중독에 빠져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인강을 듣는데도 어저께 봤던 재밌는 뭐 드라마의 어떤 명장면이 떠오르고, 또 책을 보는데도 하나도 책 내용이 안 들어오고 그 명대사가 막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도파민 중독이 너무 심각하다 생각은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자의로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중독의 영역까지 가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었고, 매번 그게 반복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말에 루틴 깨지고 월요일 날에 후회하면서 절대 내가 이제 휴대폰 또 만지면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또 만지고, 정말 이거를 몇 년 동안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합격하던 해에는 휴대폰을 손에 대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건 절대로 휴대폰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내 의지를 테스트하지 말자. 내 공부하는데 필요한 의지도 한계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재밌는 거 보고 싶은 것을 참는데 의지를 낭비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했던 게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으로 공부하는 사이트 이외에 다른 곳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것도 아까 제 동생, 저한테 책을 줬던 동생이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언니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 하면서 알려준 거였는데, 제가 인강 듣는 사이트, 뭐 법령 정보 검색하는 사이트 이외에 모든 사이트,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까지 차단하는 모든 가능한 사이트를 다 거기에 설정을 해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검색을 해도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휴대폰으로 눌러도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웃긴 게 그러니까 서서히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할 수 있으면 했을 텐데 저도 막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그냥 그 생각이 점점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공부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땐 현타가 오기도 하고요. 공부 안 하고 지금 내가 이 사이트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환경 자체를 그렇게 설정을 해버리니까 수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어떤 그 도파민 중독, 그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서 공부에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시험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항상 떨어졌었어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2차 시험도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고, 이래서 그 합격, 불합격, 아슬아슬하게 불합격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들이 항상 힘들었는데요. 합격자 발표를 저는 부모님이랑 항상 같이 봤었거든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1년 사이에 또 이만큼 늙었구나, 또 이만큼 뭐 나이가 드셨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딱 그 올해는 진짜 붙는다 생각을 하고 합격자 발표를 눌렀는데 불합격이 떴을 때 딱 제 눈에 들어오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불합격을 했을 때 한 번도 탓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괜찮다 하면서 저를 항상 안아주셨는데, 그 순간이 너무 좀 인간으로서 내가 1인분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마다, 그 순간들마다 우리 부모님을 계속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그때 그 순간들이 항상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공부를 중간에 한번 관뒀던 짧은 시기가 있었어요. 진짜 올해는 붙는다 생각하고 합격자 발표를 부모님이랑 같이 봤는데 또 소수점 탈락을 확인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올해 나 진짜 할 만큼 했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소수점 탈락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을 그 다음 해에 보지 않고 다른 어떤 취업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게 안 돼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를 찾아 나가야 한다라는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거부당했다,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 그때 그 상황이 좀 스스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뭐 대단한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냥 나는 이런 식으로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좀 가족들 다 같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슬아슬하다고 말하는 그 범위 안에도 수십 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을 때 불합격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가 정답이긴 해요. 저도 지금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수험생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거나 정말 열심히 해서 평균선 이상을 넘어선 사람들이거나 그게 아니면 정말 다 거기에 어차피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쉽게 떨어졌다, 뭐 운이 나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월등하게 내가 실력을 쌓아놨다면 사실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수점으로 떨어졌을 때 당시에는 너무 아쉬웠죠. 하지만 사후적으로 고찰해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내가 뭐 소수점으로 떨어졌든 뭐 3점, 4점으로 떨어졌든 월등하게 잘 해놨더라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 않았겠지. 이게 사후적 고찰이에요. 떨어진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2023년에 합격을 한 이후로 바로 2024년 2월부터 변리사학원에서 상표법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책도 여러 권 집필을 하면서 지금도 활발하게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합격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9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할 때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험생분들한테. 저 9년 공부했다. 9년 공부해서 아슬아슬하게 합격한 거 아니고 9년 공부해서 6등으로 합격했다. 온갖 오답 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굉장한 고득점 합격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한 다음에 좀 시간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 멘토링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도 열심히 해드리지만 수험생들이 정말 고민이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제 강점은 9년 동안 너무 다양한 실패를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어지간한 질문에는 다 제 경험에 기반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멘토링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서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전화로도 이메일로도 뭐 대면 상담으로도 정말 수백 명의 수험생을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제가 공부를 오래 했다 보니까 멘탈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일단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두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저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소수점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너무 불안해요. 또는 한 강사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강사 교재에서 나올까봐 불안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의 특징이 공부량을 늘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제 경험에 기반해서 데일 카네기 일지를 읽어라. 일단 이 말씀을 드리죠. 오늘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한다. 진짜 그거가 답이다. 눈앞에 있는 오늘 딱 집중해서 오늘 할 것만 딱 하면 오늘 할 거 딱 하고 자기 전에 나는 오늘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은 맞이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량 늘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수험생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좀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은 사실 합격하는데 충분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거는 별거 아니고 이거 말고 딴 데서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다 나와요. 근데 만약에 딴 데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 점수 채우기 위해서 짱돌성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논점은 책에 안 들어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책이 뭐 조금 얇을 수도 있고 좀 두꺼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쟁점은 모든 책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GS에서 어떤 소쟁점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 시험에 출제된다. 그거 하나 불안해서 자꾸만 수업량을 늘린다? 그거는 오히려 중요한 것을 더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갉아먹는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거 나오면 어차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못 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래 해야 하는 것들을 정말 잘 해놓는다면 거기서 비롯되는 리걸 마인드로 충분히 글짓기 해도 맞는 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불안감에 기초해서 수업량을 늘리려고 하는 수험생들한테 제가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좀 너무 과하게 딥하게 파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학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그러면 떨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저거 떨어져 봤으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중요한 것만 나와요. 이거를 파악하려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출 경량성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기출 문제 뭐 한 18개년치를 분석을 해보면 중요한 거 나오는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해서 합격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짜잘한 논점까지 깊숙하게 막 논문을 찾아보면서 강사들이 이것도 안 가르쳐줬지 나는 논문까지 공부할 거야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죠. 너무 공부 잘하시고 똑똑한 분들인데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시험에 만약에 나와서 어떤 뭐 특정한 학자분만 말씀하시는 견해를 내 답안지에 쓴다고 해서 고득점이 될까요?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시험 범위를 넘어서서 깊게 파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시면은 그거 할 시간에 거기까지 이미 완성이 되셨으면은 요 과목은 내가 완성권에 왔구나 확신을 가지시고 그냥 있던 거 계속 반복하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셔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수험생들, 저한테 상담 오시는 수험생들 중에 장수생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만큼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또는 이제 3년, 4년 넘어가면서 상담을 오셨는데 저렇게 공부하면 나처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는 1년밖에 공부를 안 하셨는데 너무 막 건강이 다 상해서 변리사님 이거 계속하는 거 맞을까요?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9년 만에 붙어서 다행이고 스스로 계속 자기 위로는 해요.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걸 토대로 이렇게 강사로서도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버텨냈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스스로의 자기 위로는 하지만 그게 꼭 9년이었을 필요는 없잖아요. 빨리 깨달아서 4년, 5년 만에 끝났으면 더 나았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수험생들한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제가 하지 못했던 거, 나 딱 이만큼 이 정도의 노력을 투자해서 안 되면 그만둔다. 이거를 설정을 명확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9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정말 대단하다. 사실 저는 버틴 게 아니고요. 흘러간 거예요.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거기 둥둥 떠서 표류한 거죠. 표류하다가 가까스로 어떤 섬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행히 무인도는 아니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버틴 거 아니고 포기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저 자신에 대한 오만이 너무 컸고,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을 하고 나가는 거 말고는 나는 다른 길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했었거든요. 변리사 시험 1, 2년 만에 저는 붙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만둔다라는 건 제 선택지에 없었어요. 그때는 20대 때는 1년이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친구들 다 23살에 어디 의대 가고 어디 대학원 가고 했는데 나 지금 25살인데 이제 와서 어딜 가면 난 너무 늦었고, 사실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했었고, 그렇게 표류하다 보니 어떻게 운이 좋아서 부모님들, 또 친구들, 가족의 도움으로 결국은 합격하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혹시나 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만큼 했는데 안 되면은 과감하게 그만둘 거야, 이걸 설정을 해놔야지 처음에 빡세게 딱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냥 시간이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오기 전까지,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엄청 자신감이 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걸쳐가면서
공부를 뭐 해야겠다, 뭐 1등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은 그게 됐으니까 세상이 좀 만만했던 거죠. 마음 먹으면 난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고,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다양한 뭐 학생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뭐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돈 벌고 이런 것도 찬찬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되겠거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뭐 앞서도 표현했다시피 오만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만이 적당히 깎이는 정도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사실은 오만이 다 깎이고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서 지하까지 뚫고 간 그런 상황까지, 거의 우울증이 올 정도로 갔었는데, 그런 거를 갔다가 다시 이제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 천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상태에서 합격을 해서 일을 한 게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제가 늦은 나이에 합격을 했다 보니까 선배들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 오만이 다 깎이고 겸손한, 나름대로 제 스스로는 겸손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쉽게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먹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서 그런 우려를 좀 했거든요. 네가 되게 좀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세고 이런데 버릇없이 해가지고 문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우려 섞인 말을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담삼아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나는 늦은 사람이다, 나는 늦었고 배워야 된다, 무조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나이가 한참 어린 그 선배들한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모르겠다, 가르쳐줘서 감사하다, 이런 태도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변리사 자격증이 제 손에 딱 들어오면 이제 고생은 끝났다, 돈만 벌 일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문직, 뭐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전문가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기보다는 변리사 정혜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바로 답해줘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개업 변리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당연히 많이 아는 분야도 있지만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좀 확실히 무게감이 있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뭐 퇴근이 없고 주말이 없고 그런 상태로 계속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지점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 전문가다. 그래, 맞아,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변리사가 됐구나. 내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고 또는 내 고객이 되었을 때 그들은 나를 무한히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 일단 있습니다. 부모님은 되게 좋아하시죠. 딸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딸인 거를 부모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시험 공부 오래 하는 동안 부모님이 그만둬라라고 푸시하지 않은 이유는 제 성향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뭔가를 하나 성취하지 못하고 그거를 포기했을 때 그 좌절감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푸시 안 할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이게 사실 부모님의 의도였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도 뿌듯하면서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합격한 지 벌써 2023년에 합격을 했으니까 2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모님이랑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네가 안 붙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변리사를 어릴 때부터 단 하나의 꿈이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중도에 포기를 할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흘러 이렇게 합격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 변리사가 된 이후에 계속 생각하는 거는 좀 주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AI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니 어떤 직업은 대체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깎여나가면서 배웠던 거는 불안해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좀 가치관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걸 눈 감고 무관하게 살자 이런 의도가 아니고 무작정 불안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오늘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바이오 화학을 전공을 했고 제 전공을 되게 좋아해요.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된 것에 근간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바이오 화학 분야에서 특허 실무에 좀 더 강점을 살려가고 싶고 상표법 관련된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나오는 판례들이나 제도를 자연스럽게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 살려서 고객들이나 지식재산권 강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재권에 관련된 인식을 좀 더 제고시키고 이런 역할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